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거는 생명 시스템에서 정보의 흐름 하는 거였어. 여기서는 이제 DNA에서 RNA를 만들고 RNA를 통해서 단백질을 합성하는 그 일련의 과정을 배웠다고 생각하면 될 거야. 우리가 이 단백질을 통해서 우리 몸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특징인 형질이 결정이 된다라는 사실까지도 제대로 알고 있으면 되겠지. 자, 먼저 첫 번째는 유전자 단백질이야. 그래서 과연 이 유전자라는 게 도대체 뭐고 그 유전자와 단백질이 어떻게 연관이 되어 있는가를 배우는 파트. 자, 먼저 우리 유전자라는 게 뭔지부터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 유전자라는 건 DNA상의 특정 부위를 얘기를 해. 자, 우리 DNA라는 거는 그냥 한마디로 핵 속에 저장되어 있는 유전 정보를 얘기를 하는 거야. 그리고 우리가 앞단원에서 배우지 않아서 그런데 이 DNA라는 거는 핵산의 일종이지. 그래서 뭐 인산, 당, 염기 이런 것들이 뭉쳐져서 여러 개의 복합체를 형성한 거를 DNA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그래서 이 DNA라는 거는 사실 우리가 딱 놓고 보면 그냥 이런 가는다랑 실모양처럼 생각을 해주면 되지. 정확히 얘기하면 DNA는 이중나선이라고 생각을 해줘야 돼. 이렇게 이중나선. 요런 이중나선 구조인데 요거에다가 우리가 얇게 생각을 하는 거지. 그래서 얘네 단백질을 여러 개 뭉쳐 놓게 되면 우리가 그 구조를 염색사라고 부르는 거고 이 염색사가 나중에 뭐 세포 분열이라든지 이런 거를 할 때 응축이 될 수 있는데 이 경우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런 염색체의 모양이 나오게 되는 거야. 자, 근데 우리 염색체 상에서 어떤 유전자 얘기할 때 뭐라 그랬어? 염색체 상에 특정 부위를 유전자라 그랬잖아. 뭐 이런 느낌. 뭐 이만큼이 내 쌍꺼풀 유전자, 이만큼이 내 혐알기 유전자 이런 거잖아. 그래서 결국에는 DNA도 이 DNA 긴 이중가닥 하나가 하나의 유전자랑 연관이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 DNA 특정 부분 요만큼이 나의 쌍꺼풀 유전자, 요만큼이 나의 혐알기 유전자와 관련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그래서 꼭 알아야 되는 점이 한 개의 DNA는 여러 개의 유전자를 담고 있다라는 점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 자, 그래서 유전자의 특징은 유전 정보를 저장하는 유전 물질. 그래, 유전 물질 DNA는 우리 알고 있으니까. 그리고 또 DNA는 항상 핵 속에 들어가 있어야 되겠지? 그리고 DNA에서 유전 정보가 저장되어 있는 부분이 유전자이다, 특정 부분이 유전자이다 하면 되고 유전자가 들어있는 정보는 단백질과 RNA 합성에 관한 정보이다. 이게 왜? 이 유전자의 정보가 결국에는 단백질을 만드는 건 맞아. 근데 우리가 그 단백질을 만들 때 DNA가 직접적으로 단백질이 있는 세포질 쪽으로 나올 수는 없으니까 RNA를 사본으로 만들어서 내보낸다고. 그러니 이 DNA 상에 있는 정보는 일단 1차적으로 RNA한테 가고 그 다음에 단백질로 향하게 되겠지. 자, 그리고 하나의 유전자는 DNA 특정 부분, 이거 너무 중요한 얘기다. 그리고 DNA 이중가다 중 한쪽 가닥에만 의미 있는 정보가 저장되어 있다. 이게 무슨 얘기였냐면 우리가 DNA가 이렇게 이중 가닥이 있는데 그 중에서 딱 하나의 가닥만 얘네가 주된 가닥이라는 거야. RNA를 만드는 주된 가닥, 단백질을 만드는 주된 가닥 이런 느낌으로 봐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단백질을 합성해서 결국엔 형질을 발현할 건데 단백질 합성하는데도 어떠한 룰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자, 우리 단백질을 합성할 때 4종류 염기에 의해서 단백질의 20종류의 아미노산 배열 순서를 결정한다라고 하면 돼. 근데 왜 하필이면 4종류의 염기예요? 우리 이거 앞에서 안 배워서 그래. 자, DNA라는 건 인산, 당, 염기로 이루어진 단위체인 뉴클레오타이드라는 걸로 구성이 되어 있어. 그런데 이 중에서 DNA가 가지고 있는 염기가 A, T, G, C래. 그리고 이걸 통해서
RNA를 만들 건데 RNA도 마찬가지로 헥사님으로 인산당염기로 구성이 되어 있어. 이 염기를 보면 얘는 조금 특이한 게 T 대신에 U라는 애를 쓰고 있습니다. 라는 점만 비교해서 알아주면 될 것 같아. 이런 네 종류의 염기가 뭐 A, A, T, A, G, G 등등등 이렇게 연결되어 있을 수도 있고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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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이렇게 연결되어 있을 수도 있잖아. 이런 수많은 아미노산의 배열 순서에 따라서 단백질을 결정을 한다라는 거고 단백질은 20종류다. 이거까지 기억해보자. 단백질이 20종류가 아니라 아미노산이 20종류다. 이거까지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 자, 그래서 우리가 유전자 이상이라는 게 도대체 뭐 때문에 일어나지? 유전 질환이라는 건 뭐지? 이것도 한번 살펴볼 건데 그 전에 유전 정보의 흐름을 먼저 살펴보고 갈게. 자, 유전 정보의 흐름이라는 거는 DNA에서 RNA로 갔다가 단백질로 가게 되는 그러한 유전 정보가 흘러가는 그런 흐름을 얘기를 하는 건데 우리가 DNA라는 거는 항상 핵 속에 존재하고 있다 그랬지. 내가 너무 중요하니까 세포 분열이 일어나지 않는 한은 DNA는 항상 핵 속에서 존재하고 있을 거야. 이 핵 안에서 존재하고 있는 DNA 그리고 단백질은 세포 질에 있겠지. 그럼 RNA가 하는 역할은 뭐야? DNA가 가지고 있는 유전 정보를 세포질 쪽으로 옮겨주는, 이동시켜주는 역할을 RNA가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면 돼. 자, 그리고 우리 또 DNA 같은 경우에는 요거를 불러주는 말이 있는데 DNA에서 RNA를 만드는 요 과정을 전사라고 불러줄 거고 RNA에서 단백질을 만드는 요 과정을 번역이라고 불러줄 거야. 이거 전사랑 번역이라는 말은 우리가 처음 배우는 용어니까 꼭 하나 머리에다 발라놓고 지나가자. 다음에 또 하나 더 얘기를 해보자면은 우리 DNA가 가지고 있는 염기의 유전 정보의 단위를 3염기 조합이라고 불렀어. 그리고 RNA가 가지고 있는 유전 정보의 단위는 코돈이라고 불렀지. 여기서 코돈이든 3염기 조합이든 염기 3개가 하나의 아미노산을 지정한다. 라는 것까지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유전 질환이라는 건 뭐냐? 이런 유전자의 이상으로 발생하는 질환들을 우리가 유전 질환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가장 대표적으로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 페닐케토뉴증, 알비노증이 나와 있어. 자, 우리 먼저 알비노증 같은 거는 멜라닌 합성 효소 유전자에 문제가 생기면 알비노증이 생기는 거야. 우리 알비노 뭐야? 피부색 엄청 하얗고, 그치? 모색도 되게 밝고, 그 다음에 눈동자 색도 막 빨간, 이런 색소가 부족한 유전 질환을 얘기를 하는 거잖아. 그래서 색소를 결정하는 멜라닌 합성 효소의 양이 너무 적거나, 아예 만들어지지 않았거나 이런 사람들을 알비노증 환자라고 얘기를 해. 그럼 도대체 페니케토뉴증은 뭘까? 자, 우리 당뇨병 같은 것처럼 뇨 앞에 뭔가 붙어 있는 병이라면 뇨 소변에 그게 포함되어서 나오는 질병을 얘기를 해. 우리 소변에 페니케톤이라든지 당이라든지 이런 게 포함돼서 나올 정도면 우리 몸 안에 걔네들이 되게 많다는 거야. 우리 몸 안에는 적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야지 너무 많으면 또 문제가 생기거든. 그래서 페닐케톤요증도 우리 몸 안에 페닐케톤이 너무 많아서 벌어지는 그런 질병을 얘기를 하는구나 생각을 하면 돼. 근데 이제 이 페닐케톤이라는 것이 원래대로면은 페닐알라닌이라고 하는 유전자가 아미노산이 우리 몸에 너무 많이 쌓여가지고 페닐케톤으로 바뀌게 되는 건데 우리 페닐알라닌이라고 하는 아미노산이 원래대로 정상적이로라면 타이로신 유전자로 바뀌어야만 해. 페닐, 알라닌, 분해 효소가 우리 몸 안에 들어있거든. 그래서 이게 적정하게 바뀌어야 뭐 뇌 손상도 안 일어나고 이럴 수가 있는데 이 병을 가진 사람들, 이 유전자 이상이 있는 사람들은 페닐알라닌 분해 효소 유전자에 문제가 생겨서 이게 잘 안 만들어지는 거야. 그래서 페닐알라닌이 많이 쌓이고 타이로신은 상대적으로 좀 적어지겠지. 이거 전환이 안 되니까. 자, 페닐알라닌 같은 경우에는 많이 쌓이면 나중에 페닐케톤으로 변하게 돼. 이 페닐케톤의 문제는 뇌 조직을 손상시킨다는 거야. 특히 어린아이한테 문제가 되겠지. 그리고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 이거는 나중에 우리
자연 선택 진화 과정에서도 다시 한번 나오는 유전 질환이기 때문에 요거는 이름 꼭 기억해 놓자. 자, 원래대로면 적혈구가 어떻게 생겨야 돼? 이런 원반 모양. 움푹 패인 동그란 원반 모양으로 생겨야 이게 정상적인 적혈구란 말이야. 그래야 요 사이에 내가 산소, CO2 같은 기체도 운반할 수 있으니까.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 적혈구가 정상 적혈구인데 이런 헤모글로빈, 적혈구 안에 들어있는 헤모글로빈 유전자에 이상이 생겨서 적혈구가 남 모양처럼 이렇게 변해버린 거야. 헤모글로빈 유전자에 이상이 생긴 거지. 자, 이런 애들은 문제가 뭐냐면 일단 정상이 아니니까 수명이 짧아. 그리고 동그라미에 움푹 패여야지만 산소를 잘 운반할 수가 있는데 이건 남 모양이어서 산소 운반 능력도 떨어져. 그러다 보니 당연히 빈혈 생기고요. 그리고 또 얘네가 남 모양이어서 혈관이 이렇게 푹푹 박혀가지고 모세혈관을 막는다라고 하는 문제점도 있어. 근데 이런 일이 나타나는 이유가 이 헤모글로빈 유전자 이상이라 그랬잖아. 헤모글로빈 유전자와 관련되어 있는 염기 CTT 애 중에 가운데 T가 A로 바뀌었다는 거야. 염기 꼴랑 하나 바뀌었는데 이렇게 큰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구나. 왜? 염기가 이렇게 하나가 바뀌게 되면 결국엔 아미노산이 바뀌거든. 아미노산이 바뀐다는 얘기는 단백질이 바뀐다라는 얘기와도 동일하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형질이 차이가 난다. 자, 그리고 유전정보 흐름, 요거 앞에서 얘기했던 거야. 앞에서 얘기했던 거, 요거 그대로 한번 가져와 볼게. 결국엔 요 얘기를 하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요거 앞에서 얘기했으니까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DNA 염기 서열을 통해서 아미노산의 순서를 한번 유추해보자 라는 건데 우리가 이거를 할 때 원래 DNA가 두 가닥이 있다 그랬지? 그 두 가닥 중에서 내가 메인이 되는 한 가닥이 있다 그랬어. 요거 한 가닥. 요거 한 가닥에 뭐 예를 들어서 ATT가 염기로 가지고 있었다고 쳐보자. 그럼 얘의 상부적인 염기를 갖고 오는 거야. 그래서 내가 RNA를 만들 건데 ATT의 상부적인 염기라는 얘기는 원래대로면 TAA지? 근데 RNA는 T 없다 그랬으니까 UAA를 가지고 있는 거고 이 코돈상에 있는 요 UAA에 해당되는 아미노산이 있을 거야. 이거는 코돈표가 주어질 겁니다. 그래서 이 아미노산이 도대체 뭘까? 그것만 내가 코돈표에서 잘 찾아내면 끝나는 거예요. 여기 유전부 해독하는 거는 내가 DNA든 RNA든 3개씩 끊어서 해석해야 되는 걸 알고 있느냐? 내가 좀 집중을 끝까지 잃지 않고 코돈표를 잘 해석할 수 있느냐? 이런 것만 알면 된다는 거지. 그리고 여기 연결 멈춤이라고 되어 있는 이 코돈들은 가져오는 아미노산이 없어. 아미노산이 없다는 얘기는 다 더 이상 번역 이어가지 않을 거야 라는 얘기와도 똑같아. 자, 그래서 우리 이렇게까지 해가지고 유전정보 흐름까지 얘기를 해봤고 우리 이번 시간까지 하면은 생명 시스템에 대한 얘기는 끝납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화학, 산화환원 이쪽 파트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